좀 무작정 서울로 가가지고 진로를 바꿔볼까도 생각을 해보고 대학로 가서 이제 무작정 오디션도 보기도 하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뭐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목표치가 크긴 한데 한 달에 이제 350만 원 정도. 10억 정도. 와, 10억.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정말 커요. 연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지금 봤을 때 연금에 넣는 게 사실 가장 최고의 확정 수익이에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김현지 기자입니다. 요즘 2030한테 서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이 어렵게만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1억 만들기에 성공하신 가승러 분이신데요. 오늘의 상담자 김민경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님.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근무 중인 7년차 직장인 김민경입니다. 또 오늘 이런 민경님의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해부해 주실 분이죠. 이분도 증권계의 가승러라고 설명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도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현수 PB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Young and Rich Show kicking off right now.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민경님 개인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요. 들어보니까 3년 전에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서울 올라오게 되셨고 또 그 전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 본가가 대전인데 직장 생활도 대전에 시작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가 뭔가 우물안 개구리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작정 서울로 가가지고 편입 준비도 해가지고 진로를 바꿔볼까도 생각을 해보고 대학로 가서 이제 무작정 오디션도 보기도 하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뭐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 도전했던 것 같아요. 되게 소름 돋았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좀 그걸 깨기가 좀 힘들었는데 성격을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해서 뭐 세상을 보는 시야도 좀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또 그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좀 인간관계가 넓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약간 직장인들은 그런 꿈이 있어도 나중으로 미뤄두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네.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럼 학부 때는 혹시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학부 때는 좀 의료행정 쪽으로 전공을 했어가지고 좀 전공을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학부 때 전공을 살려서 첫 직장도 보험업권에서 하신 거예요? 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보험금 심사,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 보상 대인 합의 업무를 하다가 장기보험 쪽으로 가서 보험금 심사 업무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자격증이랑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안정적이고 커리어 썼는데도 되게 좋은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업무랑 관련된 자격증이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이제 전문직 자격증이 있는데 퇴근하고 나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오늘 1억 모으셨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3년 전에 서울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비용들이 많이 나가실 텐데 어떻게 1억을 모으셨는지 궁금해요. 대전에서 이제 본가에서 살았던 시절이 좀 더 길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첫 월급에서 한 70% 이상 적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와서도 이제 그 패턴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자 높은 예적금으로 변경을 해서 목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서울에 자취하면서 약간 그러면 소비가 적으신 편이세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소비를 줄이면 확 줄어들더라고요. 따로 신용카드도 안 쓰시겠네요? 신용카드 써요. 신용카드 쓰시고. 네. 근데 그럼 저희집 엄청 잘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금에 피해가 안 갈 정도로 해서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취업하자마자 투자를 동시에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첫 직장에 취업을 하고 첫 월급부터 바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또 은행에서 어떤 상품이 좋다더라 추천을 해서 펀드나 뭐 주식으로 해서 소소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어떻게 보면 주변인 추천하고 은행 추천을 받아서 시작하신 건데 그때도 수익률이 괜찮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펀드가 수익률이 넣었던 것부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도 투자 수익
같은 경우는 10% 이상은 갖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되오셨나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 10% 진짜 쉽지 않지 않나요? 그 워렌 버핏 주주서안을 보면은 1965년부터 2021년도까지 미국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1%예요. 이 10%를 버신다는 거는 그 모든 펀드나 이런 걸 거의 대부분을 이기고 S&P 500만큼의 성과를 낸다. 이걸 6, 70년을 지속을 하면은 사실 몇만 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를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 신조를 또 되게 자극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지금 이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이렇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투자는 사실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애매한 수익률은 이자 높은 예적금하고는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잃을지라도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나가는 편입니다. 오, 생각보다 무서우신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역대 최고 수익률, 최악 수익률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코인을 시작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원금을 그대로 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 진짜 부자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 그 맛을 좀 느껴서 계속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투자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또 장이 안 좋아지면서 반토막 이상이 났던 경험이 있어서 60% 이상 손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예 안 봤어요. 안 보기는 그냥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 그때 싹 파시고 그러신 거예요? 팔진 않고 저는 버텼어요. 아, 그럼 아직도 다 갖고 계세요? 네, 다 갖고 있고 그대로 또 오르고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팔진 않거든요. 그러면 좀 재테크의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투자 수익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좀 목표치가 크긴 한데 한 달에 이제 350만 원 정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50 받으려면 원금이 얼마야 되는 거예요? 대략 10억 정도. 와, 10억. 연 5%씩 번다고 해도 1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뭐 10%를 번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5억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은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근데 벌써 1억 모으셨으니까요. 근데 되게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대망의 민경님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와, 자산이 엄청 다양하세요. 그렇죠?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펀드랑 주식 위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펀드 한국투자 제산업혁명 증권 같은 경우는 입사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제 투자 상품이거든요. 적립식 펀드라서 그냥 소소하게 한 달에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해서 계속 지금 7년째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품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안정성 있는 회사 위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 세 가지 회사가 그나마 안정성 있고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적금에 거의 60이 묶여 있고 나머지 40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민경님께서 1억 원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는 저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돈이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사실 다가와서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해보고 뭔가를 할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은 와요. 30대이시고 이미 시드가 1억 정도 되신다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민경님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자산이 6, 뭐 위험자산이 4 정도 되시는데 저는 한 6대 4까지로도 비율 조정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첫 번째로 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위험한 거, 뭐 주식이랑 안전한 거, 채권을 계속적인 수위 조절하는 거예요.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채권 같은 경우는 되게 변동성이 없는 자산인데 변동성이 출렁일 때 이 일부 안전자산을 갖고 있는 거를 주식으로 옮기고 주식이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의 일부 자금을 채권으로 옮기고 이런 작업이 사실 가장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이고 일단 예적금의 레벨은 이제 조금 벗어나신 것 같다 보니까 뭐 안전자산 채권형 펀드 정도로 운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 중에서도 ETF랑 그리고 진짜 주식을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투자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펀드 공모펀드 들고 계신데 이 펀드가 말 그대로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주 M7 위주로 거의 포트가 담겨 있는 펀드거든요. 뭐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주도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펀드인데 일반 계좌에서 그냥 매월 적립식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꾸준히 7년간 불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을 벌게 되면은 15만 4천 원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84만 6천 원이 이제 민경리 계좌로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길게 가실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연금 계좌에 놨다 혹은 ISA 계좌에 놨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을 안 떼다가 나중에 세금을 15.4%보다 덜 떼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가실 거라고 하면 이 절세 계좌를 무조건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ISA나 IRP 같은 좀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는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ISA만 갖고 있어요. IRP를 안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IRP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계좌라고 제가 들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그 몇십 년 동안 묶여 있는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5년, 10년 이후에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똑같은 이유로 IRP가 없거든요. 돈이 묶여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근데 도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사실 IRP나 연금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정말 커요. 연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직장인이시잖아요. 지금 연말정산을 매년 하시잖아요. 지금 봤을 때 연금에 넣는 게 사실 가장 최고의 확정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거의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돌려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15% 확정 수익을 놔두고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그건 반대예요. 어디 증권사가 됐건 좀 만드셔서 운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모비스, 신성ENG가 있는데 혹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로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우량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배당금을 이제 주는 주식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 근데 현재는 사실 다 지금 안전한 주식 위주로 해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은 이 산업에 대장들이 있거든요. 정말 압도적인 1등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쪽으로는 테슬라가 있고 결제 쪽으로는 비자가 있고 제 용어로 말하면은 코어를 하나 놔두고 위성을 하나 둔다라고 해서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코어는 현금 위에 ETF나 안전자산 성격, 간접 투자 성격을 놔두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종목들을 놔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TSMC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따라붙는 AMD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되게 밸류체인이 되게 엄청 다양해요. 이건 성향에 따라 좀 달라져요.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산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요. 조금 좁혀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하는 게 거죠. 훨씬 더 낫죠. 수학 공부할 때도 목차 먼저 보고 그 단원 들어가듯이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Young and Rich Show kicking off right now. 오늘 진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투자 신조였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체의 신조의 변함은 없는데 좀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산업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는 사실 IRP를 제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결국에는 내가 잘 때 발 뻗고 잘 잘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투자거든요. 진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앤리치 상담소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게요. 투자가 처음이야? 나만 따라와. 영리하게 투자하자 영앤리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